이번 시간에는 ERP 공통부분 4강이고요. ERP 도입 효과 성공 10개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도입 효과에서는 여러분들도 교재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나씩 볼까요?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ERP는 다양한 산업에서 최적화 업무 관행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담고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지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도 한 문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이거 중요합니다. BPR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BPR은 여기도 말했죠. 전 또는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만약에 문제에서 후에, 도입 후에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구축 성과가 극대화된다는 얘기죠. 즉, 업무 분장이 돼 있고 분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야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지원한다. 단순화, 표준화, 코드화입니다. 하나 기억해 주시고, 암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RP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5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ERP 구현으로 인해서 재고 비용 및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재고 비용을 아낄 수 있죠. 자, 재고 비용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느냐? 전산 처리가 되면서, 앞에서 나왔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투명한 경영의 수단이 된다 했죠. 그리고 불합리함이 없어진다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중복 업무가 배제된다 했죠. 이를 통해서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성도 향상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뒤에는 리드 타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드 타임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리드 타임이란 거. 말 그대로 리드 타임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해요. 걸리는 시간. 그래서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 부르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 리드 타임은 두 개로 나뉩니다. 구매 리드 타임과 작업 지시에 대한 생산 리드 타임으로 나뉘게 되고요. 구매 리드 타임은 발주 지시에서부터 입고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구매 리드 타임이라 부르고요. 생산 리드 타임은 작업 지시에서부터 제품이 완성이 돼서 내 창고, 자사 창고 안에 입고될 때까지 그 시간, 그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생산 리드 타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리드 타임은 단축시키는 거죠.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걸리는 시간을 아끼다 보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연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산 계획의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리드 타임이 줄어들었으니 결국에는 생산 시간도 줄어들겠죠. 같이 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원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력이라는 원가의 3요소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서 우리 노무비도 아낄 수 있겠죠. 왜? 작업이 빨리 끝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연계성을 가지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ERP는 모든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별 부서원들이 분산 처리하면서 동시에 중앙에서 개별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이 단축이 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RP는 경영학적인 업무 지식에 입각해서 고유한 프로세스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내가 필요한 것만을 뽑아서 설치하는 거, 이걸 우리가 파라미터라 불렀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없는 내용이 있거나 우리화시켜야 될 게 있다면 커스터마이징을 하시면 된다 했죠. 우리는 심지어 뭐도 알고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거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항상 갈등을 빚는 겁니다. 우리 수익성도 가져가야 되겠고 고객 서비스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요. 앞에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 상충 관계라 부른다 했죠.
자, 그래서 고객 만족도도 향상시켜야 된다. 피드백이라든가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차세대 ERP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융합으로 분석 도구가 추가되어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배우실 때 그 경영정보 시스템은 이 ERP는 뭐가 된다고요? 조기 홍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더 좋아진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빅데이터 ERP, 뭐 인공지능 ERP, 차세대 ERP 부르는 명칭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 지표가 개선이 되는데 뭐 재고 비용 및 물류 비용을 감소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재고가 감소되고 장부의 재고와 실물 재고가 일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원가 절감 및 종업원 1인당 매출이 증대된다는 거 등등등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 소요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총 소요 비용. 교과서에 보면 나오실 거예요. 왜 제가 얘를 따로 얘기 드리냐면 주관식에서도 나오고 객관식에도 나올 것 같아요.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죠. ERP 분야니까.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으로 시스템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 이걸 계량하는 걸 우리가 총소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총소요 비용이 정말 정의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한번 아웃소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ERP 아웃소싱을 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했죠. 좋은 점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단점은 우리 내용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 핵심 기술력이 넘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도입의 기업 사원들을 위한 ERP 교육 계획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사적 참여가 필요하다. 맞고요. 지속적 교육 훈련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징, 거의 이거예요. 제가 요 기출문제 있죠? 요 기출문제들은 임의적으로 가져온 건 없고요. 다 뭐 한 거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은행식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 필요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답은 3번. 자, 4강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성공의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요 10계명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중요하죠. 객관식으로 나오죠. 자꾸 주관식이라고 하네요, 제가. 1급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주관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건데 2급에서는 여러분들 ERP 분야하고 2급에서는 객관식밖에 없습니다. 자, 성공을 위한 10계명입니다.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아라. 단지 얘기하면 ERP가 도입되기 전의 단계라고 보면 쉽게 생각하세요. 수작업을 했겠죠. 수작업을 컴퓨터가 도입되는데 아직도 수작업을 고수하면 당연히 안 된다. 그 뜻이고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라. 그 다음에 3번 별표 친 이유는 IT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IT 추진을 하게 되면 프로그래머들이 프로세스들을 자기네 입맛대로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TF팀을 끌릴 때 엘리트 사원들을 1명, 2명, 3명, 4명 뽑아놨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IT가 얘기합니다. 기술자가. 그거 만들기 어려운데요? 그거 안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받아주다 보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은 안 이어져요. 흐름이 이어질 수가 없다. 만약에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라는 건 뭐냐면 다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한테 꼭 필요한 핵심 업무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IT 위주로 추진하지 말고 핵심 업무 부서들이 엘리트 사원에 의해서 필요한 프로세스들은 꼭 뭐 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비슷하죠. 이거 3, 4번은 같이 간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자와 팀 구성원의 자질과 의지. 그쵸, 중요합니다. 이거 나오죠. 단기간 효과 위주로 하지 말아라. 가시적인 효과 위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업무에 대한 고정적 관념을 ERP로 보지 마라. 그쵸. 수작업이 이전의 프로세스로 보면 안 돼요. 옛날에 ERP 실패 사례에 보면은 땡땡 기업이라고 막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ERP를 사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 선제적으로 90년에 바뀌자마자 도입을 했겠죠. 그러면 도입을 했는데 한번 실패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도입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했더니 오너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전산보다는 니네들이 만든 보고서가 좋더라. 가져와 봐라.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전산도 입력해야 되고 오히려 도입하고 나서 일만 늘어났죠. 그래서 결국엔 도입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업무에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경영진이 참가 안 하면 안 된다. 업무 단위별로 하지 마라. 토가 업무 프로세스다. 그 다음에 10번도 중요하다 했죠. BPR은 계속 나오죠. BPR. 얘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프로세스는 표준화가 선행돼야 되는데 선행 또는 동시에 꼭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후에 진행된다 하면 틀리다. 문제 하나만 더 풀고 4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ERP 도입의 성공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현재 업무 방식을 고수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않는다. 3번 맞고요. 경영진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말아라.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지금 ERP 부분은 짧게 지금 끊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좀 약간 뭐 어디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보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 숙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ERP 부분은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4강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구축 방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